자, 이어서 이제 원포인트 투자 레슨 2부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여성 파워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설아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스타님께서 이제 상당히 유용한 투자 방법 알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진행해 주실 레슨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항생지수입니다. 네. 자, 항생지수에서 특별히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이슈는 현재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입니다. 물론 전일 미장 흐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워낙 항생지수 자체가 흐름이 좋고 또 중국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독보적인 움직임이 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오전에 항생지수 매수 대응으로 수익을 크게 냈었는데요. 그 크게 낼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항생지수 오전 스타트는 25,56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지지를 살짝 미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장세였습니다. 복귀할 때는 장이 참 쉽죠. 강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시작을 했지만 시가 저항이 지켜지면서 초반 좀 불안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기술적으로만 보면 시가 저항이 지켜지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도 무방한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매수 포인트를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미증시의 상승 마감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날 중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면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 점 역시 중국에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개별 이슈로 시민들의 시위가 있죠. 이 송환법과 관련된 시위가 홍콩 증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미 장기화가 된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해진 상태입니다. 오전에도 시위와 관련된 악재 이슈가 떴는데 이 이슈만 보고 지속 매도 대응을 하셨다면 오늘 손실이 크셨겠죠. 이 시장 전반적인 이슈를 체크하시고 이슈의 중요도를 통한 시장 반응을 간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지수의 방향을 잡으셨다면 정확한 매매 포인트는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괜찮은 패턴이 나와주었는데요. 다들 헤드앤숄더 패턴 아실 텐데 반대로 뒤집은 게 역헤드앤숄더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전 시작점인 25,560에 있었던 이 지지가 초반에 살짝 밀리면서 25,542에 어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5,560대에서 재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았겠지만 살짝 위험 부담이 있는 구간이었고 25,542지점이 정확한 지점이었죠.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절대 한쪽으로 편중된 매매는 지양하셔야 되고요. 오늘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나중에 비슷한 흐름이 나오시면 꼭 크게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생에 관련해서 헤드앤숄더 투자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아스타님, 우리가 이 항생 이후에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해외 선물 관련 추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주에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미 위험자산 쪽은 충분히 이슈를 흡수한 상태라 유럽 통화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로 FX를 보면은 21평선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좀 돌파 시도가 나왔죠. 자, 다음 주가 되면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잠잠해질 테고 연준의 FOMC 영향으로 달러는 매도 쪽으로 흐름을 잡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럽 통화가 반등 시도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기본적 분석으로는 다음 주 달러 움직임의 약세 확률이 높아져서 유로 FX의 방향은 매수로 잡으신 게 유리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안전한 포인트는 21평선 부근인 1.10440 돌파 시도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지까지 확인이 된다면 무난한 상승세 가능합니다. 일단 안전하게 목표는 121평선까지 보시면 좋은데 지금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은 121평선 돌파 시도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122평선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 이런 반등 정도
확인하시는 것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상승 추세를 견조하게 견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 대응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로 FX 매수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아스타님께서 지금 이렇게 레슨 해주시는 동안 문자 상담이 하나 왔는데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64님, 현재 지금 이제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원유 지표 때 왜 하락세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라고 상담 왔습니다. 지금 왜 하락세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네. 자,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약세 흐름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소강 상태가 나오고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5월 지표 재고량이 늘었음에도 잠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솔린 재고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유 재고는 증가했지만 가솔린 재고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원유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가솔린 재고가 줄어들면 가솔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인 원유 쪽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원유 재고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도물이 또 빠질 수 있었고요. 이 재고 발표 동시에 원유 재고만 보실 게 아니라 가솔린 재고도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원유는 지금 반등 시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유 지표 때도 원유 지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건 다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전반적인 요인들을 두루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아스타님의 이제 상담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스튜디오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빠르게 퀴즈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할 때 의무적으로 각 땡땡별 실적 결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은 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분기별이고요. 이 정답자 중에 이벤트 당첨자 번호 말씀해 드릴게요. 2090-1864-5392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 스타님들의 VIP 클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겐스탁 이 G3 종목회담 출연해 주신 김본스타님, 설아스타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자, 무료 강연에 알려드릴게요. 자, 10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이 국내 선물 및 해외 선물 홀로서기 전략 이란 주제로 승리 오케이스타님이 무료 강연에 엽니다. 자, 꼭 같이 참여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급 여건 개선 등의 펀더멘탈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자, 내일부터 시작될 미중 무역 협상 오늘부터 이제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죠.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까지 확인하셔야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예측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